2021년도 4월 30 금요일 오전 10시 42분 13초 39분 증권방송 오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이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오늘도 함께 할 거고요.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우리 이영수 대표도 같이 글 써요. 네. 그냥 아직까지는 뭐 링크 거는 정도지만 나중에 분석 보고서 열심히 올려야죠. 개구라치지 마시고 올릴 거면 좀. 텔레그램에 우리 주식 돋보기, 그다음에 텔레그램에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우리 가치투자 클럽이 요즘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거고 내용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 얘기는 별 내용은 없는데 그냥 돈의 값이 아직도 싸다. 돈의 값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싸다는 얘기죠.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싸게 묶어놨으니 그 돈들이 계속 풀리는 거고 달러 가치가 계속 싸기 때문에 뭐 뉴욕 미국 증시의 이제 기업들은 싼 달러를 가지고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라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죠. 뭐 나는 인플레요라고 얘기하지만 파월 형님은 항상 옳죠. 파월이랑 싸울 건 또 아니고. 조금 4월 말이지만 이제 5월달 들어가면은 더 빠르게 올라올 거고, 그거는 이제 마스크 벗는 것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백신은 미국은 뭐 전 국민이 일단은 다 맞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한 번 더 맞을 수도 있고 뭐 부스터샷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바이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국제약이 잘 안 가더라고요. 괜히 물어봐요. 바이오 전문가 이영수. 자, 하여튼 그 매크로는 별 변동이 없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언제 인정하고 돈의 값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는 고용 지표에 달려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부채라는 빚을 내 가지고 나라도 막 이렇게 세우고 경기도 부양하고, 부채는 결국에는 개개인별로 다 빚을 지고 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일을 해서 벌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 신호가 포착되면은 돈의 값을 만지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3월달 고용지표가 일자리가 100만 개가 늘었는데 이제 4월달 고용지표는 더 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빠르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중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용어가 어렵지만 단기채 팔고 장기채를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더 자산 매입을 하기에는 미국 연준이 대차대조표가 뚱뚱해져 있어요. 어디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뚱뚱합니다. 채권을 사들이니까 이거는 자산이 되는 거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 채권을 사들이고 현금을 찍어가지고 돈을 풀죠. 이건 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게 밸런스 쉿이고,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더 늘어나기에는 부담이 된단 말이죠. 8조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 물론 유럽도 부채가 많아요. 9조 달러. 일본도 부채가 많아요. 6조 달러. 다 빚이야. 우리는 우리 거는 안 계산 안 해봤는데? 우리도 부채가 있겠죠.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지만. 그래서 이 부채를 건드리지 않고 금리, 인플레이션을 컨트롤링 하려면은 수익률 제어라는 걸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채를 똑같이 스퀘어 시키는 거예요. 한쪽만 더 사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퀘어 맞춘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단기 국채를 팔아서 단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고 2년짜리들, 그 다음에 장기채는 사들여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니까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지금 스티프닝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놓이는 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다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가기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돈값이 싸고 돈을 계속 돌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값도 뛰고 뭐 난리 부르스잖아, 그지? 뭐 다 뜁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산 고무신도 뜁니다. 알죠? 네, 크록스 주가가 굉장히 강해요. 하여튼 미국산 고무신 값도 뛰고 다 뛴다. 철광석 난리잖아. 이번 주에는 철광석 관련주들, 반도체나 IT가 좀 약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오르겠지. 시장은 좋은데 미국 시장만 좋고 우리 시장은 그지 같고, 지금 이제 다가올 차례 순서대로는 오지만 철광석은 이례적으로 조금 뭐 워낙 소외됐었던 업종이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서 사람들이 약간 채굴의 그 마이닝에 그러니까. 인식이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칠레의 구리광산에 광부들이 파업을 하고 이걸 안 캐내니까 공급이 타이트하잖아. 근데 중국 애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러면 칠레에서 캐가지고 중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배는 없고 배값은 뛰고 그런 거지.
다 올라갑니다. 이제 반도체가 뛸 차례인데 반도체가 뛰면은 사실 항공 운송도 나는 뛸 거라고 봐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네. 얘기를 2차 전지 좀 하려고.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그래요. 종목은 얘가 잘해요. 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KNJ KNJ는 우리 대박이지. 네, 정말 싸게 잘 찍어 왔는데 좀 우리가 손발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잘 안 하지만 우리 와이프 전화 왔고 뭐 정말 정신이 혼미하다 이 방송은 정말. 뭐 하다가 와이프 전화 오잖아? 그러면 일단 멈추고 KNJ. 사랑합니다. KNJ. 네. SIC 링. 링, 네. 많이 쓰이고 달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네. 네. SIC 링이 나는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연기관에 보면은 실린더가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펌프, 그렇죠. 피스톤. 네. 피스톤에 이제 링을 이렇게 몇 개 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벽면하고 닿는 부분 때문에 이런 건 우리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까? 그거는 이제 기계적 마모고 이제 그 SIC는 그 챔버 안에서 계속 가스, 플라즈마에 노출되니까 화학적 마모에 의한 거죠. 비슷한 컨셉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른 거를 네. 좀 저기 그래도 또 링 바꿔주고. 그렇죠. 다르니까 바꿔줘요. 그게 이제 미세화 공정 때문에 더 네. 빨리 닳아서. 그렇죠. 왜냐면 미세화를 하려면 플라즈마를 더 짧고 세게 때려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더미하게 팍 때리면 되는데 이제는 짧고 세게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파츠에 가는 데미지가 더 큰 거죠. 파츠는 이제 소모품들. 네, SIC가 파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쿼츠 파츠. 네네. 특허 이슈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SIC 링 쪽은 TCK라는 회사, 도카이 카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인데 여기에 이제 KNJ나 하나 머티리얼즈나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막 진입하고 있는데 특허 소송을 막 해놨어요. 특허 소송을 막 해놨는데 어제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소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TCK가 어제 주가가 작살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KNJ가 반대로 막 튀어 오른 건데 요게 계속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결국 저는 KNJ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TCK하고 KNJ의 그 SIC 그 링 상용화 시점이 비슷해요. 다른 회사들은 확실한 후발주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일반 투자자들은 어려운 접근이다. 그렇죠. SIC도 어려운데 그렇죠. 특허 소송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판단을 해? 그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KNJ 같은 경우는 삼성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어떤 SIC 링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레퍼런스나 상용화 시점이 굉장히 빠르고 사실 특허 가지고 뭔가 해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KNJ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TCK가 계속 소송 남발해주면 고맙다.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우린 좋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까지 작년에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주력이었어요. 한 SIC 링 쪽만 한 150억 매출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한 2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올해는 삼성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KNJ? 네. 삼성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근데 주가는 이미 뭐 올라 있는데. 뭐 그때 우리 방송할 때도 그때 캐파 증설 160억 증설 이야기 했었고 그게 결국은 삼성향이라고 본 건데 그게 실제로 맞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안 믿더라고요. 몰라 TCK의 어떤 그 입김이 세니까 그 TCK 공시 담당자의 말만 듣는 거죠. 근데 실제로 KNJ가 이제 그 뒤로 계속 시세가 났거든요. 네. 지난주 제대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모양은 제일 좋아 보인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테스나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좀 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는 주가를 혼자 올리지는 못해요. 그렇죠. 올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주식은 항상 다 주인이 있잖아. 수급의 맞습니다. 주인. 그러면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이 조금 묵직하게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첨가가 되면 이렇게 탄성을 받고 탄력을 받고 근데 이제 가벼운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시는 맞아요. 큰 손들이 그래도 일주일 만에 50% 오를 줄 몰랐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뭐 쑥스러워가지고 자랑 안 하지만 KNJ는 진짜 이영수 대표가 누가 얘기하기 전에 딱 얘기했고 이즈미디어. 그렇죠. 이즈미디어. 이즈미디어 대박 초대박입니다. 얼마에서 오른 거예요? 4,000원에 가져왔으니까요. 지금 한 26,000원 하나 모르겠네요. 5배. 네, 5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로 딱 얘기하는데 이영수 대표가 먼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실패한 건 잘 안 가져오잖아. 뭐 실패했냐? 모르겠어요. 무거운 게 뭐 있어? 거의 다 한국 항공우주.
아 우리 아까 정규 방송에서 DNF 마저 못했는데 예. DNF를 이제 39금에다가 조금 더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내용 들어보세요. 되게 짜릿해 사실은. DNF는 갑시다. 포인트는 하이K예요. 하이K라는 소재가 기존에는 비메모리 쪽만 들어갔어요. 근데 하이K라는 소재 자체가 비메모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좋았던 거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붙었던 게 삼성이 갑자기 D램에다가 차세대 D램에다가 하이K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EUV 공정을 그렇죠. 그런가? 그게 결국 EUV 공정하고 맞물린 건데요. D램이 지금 그 1Z까지 와 있잖아요. 그치. X, Y, Z까지 와 있는데 1Z가 한 16나노 정도 될 거예요. 16나노, 15나노 정도 될 건데 1A가 15, 14나노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1나노 차이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전자를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데 선폭이 좁아지니까 자꾸 커패시터 안에 이제 전자를 넣어 놓으면 얘가 자꾸 튕겨 나가요. 그렇지. 컨트롤링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을 쌓아야 되는데 두껍게 막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원자층으로 얇게 막을 여러 층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쌓는 소재가 하이K. ADL 증착하는. 그렇죠. 원자 그게 이제 증착이라고. 기존에는 지르코늄을 썼는데 지르코늄보다 더 성능이 좋은 하프늄을 써야 되는데 하프늄. 그래. 하프늄 때문에. 그 하프늄이 터진다며. 하프늄이 미사일 원재료예요. 이게 1g만 있으면 50kg의 TNT하고 맞먹어요. 폭발력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요 건물 다 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선진국들이 그래서 하프늄 폭탄을 되게 많이 개발 중인데 왜냐면 이거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해당 물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소나 원자력 폭탄하고 달리 이거는 폭발력도 강하고 한데 이게 뜬금없이 막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거죠. 네. 이 유전율이 굉장히 좋은 소재라서 물질의 특성상.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본 아데카하고 지금은 DNF밖에 못 해요. 두 군데. 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소재 업체들이. 그런데 걔들이 성능이 안 나와요. 삼성이 앞으로 1A D램을 본격 양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갖다 써야 되는데 일본 아데카하고 DNF밖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부가 가치일까? 그리고 1A 다음에 1B로 가잖아요. 1A보다 몇 배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소재는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써야겠죠 앞으로? 그렇겠지. 그런데 대줄 그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소재 업체는 제한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럼 DNF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 네. 그럼 너 1조 밸류까지 본다. 그게 이제 D램 업체들이 다 쓰게 되면 이거를 그러면 물론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진입은 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아직 뭐 몇 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 소재라는 게 BP만 넘어가면 이익 곡선이 막 J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마진율이 나중에 막 40~50% 나오거든요. 하이K 쪽에서만. 그러면 이 멀티플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 회사한테서. 일단은 4배를 더 엎어주는. 지금 시총 2,500억인데 하이K가 제일 쩌리 사업이에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이K가 앞으로 제일 메인스트림 사업이 되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 멀티플에 대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편안하게 뭐 2배, 4배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사고 싶지. 그렇죠. 근데 당장 뭐 월요일날 오른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삼성이 1A D램을 언제 양산할까? 저는 대충 한 여름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쯤 돼서 뭔가 본격 시세를 반영하지 않을까. 네. 최근에 이제 저기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고 배터리데이 비슷한 파워데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나서 지금 주가 각형 배터리. 그렇죠. 이걸 이제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했는데 그 내재화 핵심인 그거예요. 이제 내재화 하는데 자기네들 투자한 노스볼트라는 그죠? 스웨덴 업체. 네, 스웨덴 업체 이제 여기서 이제 받겠다는 건데 이 스웨덴 업체 노스볼트에다가 양극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CIS입니다. 그리고 이제 CIS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도 예산 좋고요. 그래서 CIS 뭐 볼만하고 그리고 지금 뭐 2차 모멘텀이긴 하죠. 네네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좀 많이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뭔가 볼만한 회사는 대주전자 재료 보고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 네. 이 회사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첨가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극재를 흑연을 쓰거든요. 이거를 실리콘으로 바꾸면요 10배 에너지 용량을 늘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10kWh이다 그러면 실리콘을 쓰면 100kWh가 되는데 문제가 실리콘을 쓰면 스웰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피가 움직여요. 충전하면 이만큼 빵빵해졌다가 빠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발하겠죠. 실리콘을 다 쓸 수 없고 일부 흑연에다가 실리콘 첨가물을 섞어서 쓰는데 이 첨가물을 상용화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직 매출은 미미한데 이게 타이칸이 별로죠. 생각보다.
그런데 어쨌든 음극재 쪽은 앞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 뭐 조정받을 때 한번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도 좀 이제 괜찮은 회사가 뭐 대장주가 딱 두 개거든요.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LNF. 이 두 회사는 굉장히 실력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예요. 이게 배터리 셀을 해외에서 내조하거나 국산화한다고 해서 소재를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가서 막 하긴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점점 어려워지네. 어린이날 다가오는데 터닝 메카드 이런 거 유사한 거 없어? 다음 주에 상한가. 근데 덩어리한테 맨날 다음 주에 상한가. 본방에서 내가 다음 주에 상한가 뭐예요? 오늘의 상한가인가? 어제 물어봤더니 그게 그 진짜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 진짜? 라이온 캠텍을 했는데 안 돼. 저 한미 반도체 지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위치가? 네. 참 고집스러워 얘도. 네. 최근에 조정 아름답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시장 트레이딩이라면은 시장 매매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할 수는 없지만 모멘텀을 우리는 또 많이 얘기하고 지금 북한 얘기 또 해주잖아. 안 쐈어요. 안 쐈잖아. 계속 쫄려고 준비는 하는 것 같고 쏘지 말라고 좀 말리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21일로 예정돼 있지. 그쯤인데 한미 반도체는 오늘도 공시 났네요. 그래? 340억 수준 나왔어. 서로 우리 다른 소리 하고. 하여튼 뭐 한미 반도체야 본질이 좋은 거니까. 이거는 그 투자 성향상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 뭐 EMI 차폐가 또 포인트잖아요, 그죠? 전자파 그렇죠. 차폐. 맞습니다. 회사에선 싫어하지만. 네. 그러네. 뭐 얘기하다 일로 왔지. 대북 리스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계속 지금 어떤 그 텐션이 좀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보도들도 나옵니다. 찾아보면 나오고 지난번에 합참 보도 나왔고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의 국무부의 뭐 자료도 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SLBM이 됐건 탄도 실험이 됐건 좀 세게 한번 할 것 같은데 시점은 언젠지 임박은 되게 해 있는 것 같고 그게 근데 본질의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런 게 나오면은 그런 관련 주식들은 한 번은 빵빵 뜨지. 근데 장기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주식은 단기로 매매용 하신다면은 모멘텀 플레이 그런 이벤트 드리븐 전문 용어지만 그렇게 하고 그게 주가가 이제 전체가 다 하락을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좋은 IT 기업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얘기일 뿐이고 뭐 5월달 다음 주 들어서면 그런 건 뭐 개나 줘야 된다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 이미 다 뭐 책임질 거야. 아니 온 세상이 다 아는 공매도가 됐는데 얘기했잖아. 재료는 다 알고 있으면 재료는 가치는 없어요. 5월 3일부터죠. 월요일부터인데 일부분 재개가 되고 공매도라는 게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롱숏을 같이 섞는단 말이야. 매도도 하고 롱도 잡아요. 사는 것도 있다고. 그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공매도도 롱이 있어요? 그럼요. 공매도의 개념이 숏 포지션을 잡는데 왜 그냥 에이키드하게 순수하게 까기만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이 하는 거는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같은 섹터 내에서 비교 대상이 하나가 이제 뭐 가치가 좀 높다 그러면은 차익 거래를 해요. 아이씨 뭐 어렵냐? 그러니까. 지금 롱숏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그냥 인터넷 검색하라 그래요. 그냥. 디스플레이. 플레이 쪽은 HB테크 어때? HB테크 좋습니다. 정말 조정도 거기에 핫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좀 준비해서. 그래? 네. 올 다음에는 재미없으니까. HB테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네. 근데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이 상상의 나래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주발리도 그렇고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알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산업이 돌아가는 걸 볼 때는 광고를 많이 보면 돼. 광고에서 힌트가 나와. 본방 방송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요즘 광고 틀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색깔 있는 냉장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재택 주거가 늘고 냉장고를 교체하고 교체하는 시기에 이제 광고를 기업은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비가 늘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 소비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뭐 고기를 사와서 저장해야 되고 냉장고 바꿔야 되고 머리 아프니? 응.
그래서 하여튼 냉장고를 교체하는 거의 힌트는 엉망이야 이 방송 진짜. 그러면 냉장고 칼라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이제 철강 이런 강판 회사들도 뜨고 거기에 이제 냉장고에 또 들어가는 냉장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도 바꾸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HB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하여튼 단계별로 쭉 가는 거. 뭐 이거는 썰이긴 한데 그 HB를 원익 그룹처럼 키워준다 삼성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썰이야 썰. 네, 썰이에요. 지금 확인도 안 되고. 그렇지. 근데 앞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의도 쪽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지금 많이 보는 건 라면,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삼양식품 좋습니다. 그 종목은 나는 삼양식품. 그리고 개별 기업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할까 말까. 엔바이오니아. 네, 엔바이오니아는 부직 바이오 아닙니다. 부직포 만드는 회사. 근데 이 부직포가 특수 부직포라 그래서 부직포가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마스크팩, 그리고 이제 정수 정화용 필터,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분리막 내지는 그 커버하는 것도 특수 부직포가 들어가. 왜냐하면 그 기공 자체를 크기를 작게 하면은 통과하는데 하여튼 다 기본 개념은 그렇지. 정수할 때도 필터가 그렇지만. 근데 요걸 요즘 왜 보냐면 가장 핫한 게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출시가 돼요. 그럼 자가진단 키트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안에 보면은 저기가 있지. 뭘 얘기해야 돼? 면봉? 아니 면봉 말고. 여성분들 여기 다 이제 어리시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임신 진단 키트라는 게 있어. 임신 진단 키트에 이제 소변을 탁 떨어뜨리잖아. 그럼 거기 부직포가 깔려 있어. 이게 쫙 퍼져야 돼. 검체를 떨어뜨렸을 때 재미없구나. 빨리 끝낼까? 검체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에 거기 부직포가 들어간다고. 근데 대박 날 것 같아. 그 엔바이오니아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체외 진단 키트에 그거 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시간 되면 빨리 얘기해 줄게. 커피 마셔. 커피. 아니야 자세히 얘기해 줄게. 자 거기까지. 자 이제 주발인 왔고 늦게 왔고 지각했고 게시판에 올라가는 거 뭐 메카로? 내가 한 건 아니고 얘가 한 거예요. 제가 했어요. 메카로가 지금 뭐니? 환기 종목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근데 이제 공식의 이슈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작년에 저기 비상장 회사들을 여러 개를 인수를 했어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비상장 회사들을 여러 개를 인수를 했는데 3일 회계법인 이제 이 회사 이제 지정 회계인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게 이제 인정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상장이라는 회사가 뭐 이게 가치가 뭐 3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수한 쪽에서는 이 여러 가지 가치를 좋게 보고 해서 인수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걸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해라. 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정으로 되는 거고. 근데 아주 특별히 나쁜 이슈 같지는 않은데 느낌상 이게 회계 기준이 네.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외부 감사 법인들이 외관법인이라는데 회계법인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렇죠. 한번 걸리면은 같이 덩달아서 제재를 받고 하니까 그냥 깐깐하게 보는 거야. 그러면 뭐 하나 잘 모르겠으면 준비해와, 서류 준비해와, 소명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야 그럼 일단 멈춰.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한번 코나이도 한번 그런 이슈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그렇죠. 다시 살아났죠. 지금 주가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메카로는 그래도 이영수 대표가 좀 알잖아. 네네. 거기 뭐 대표이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정부 소부장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뭐 이쪽 이제 그 어떤 뭐 기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관리의 어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디스카운트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이미 다 반영이 프라이싱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굳이 더 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까?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하시면 비중 조절은 좀 하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원래 좋게 봤던 부분들 날 좀 보면서 얘기해봐. 네, 반도체 소재나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쪽은 재료가 전혀 뭐 훼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케이. 그때 말하셨던 투자 포인트가 아직도 네, 유효합니다. 네, 유효합니다. 유효하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걸 영향을 받을 테마 종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네. 영향을 받는 종목이요? 일단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테마고요. 반도체가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좀 삐끗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드처럼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외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첨단 팹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관련 후공정주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불안한데 지금 뭐 안 불안한 게 있나요? 전 세계 산업에서 미중 무역 갈등을 제외하고 볼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을 제외하고 볼 수 있는 산업 섹터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ESG라는 트렌드 자체도 결국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는 중국도 때리고 막 유럽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유럽이 중국 편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보니까 이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럼 유럽이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환경이잖아요. ESG.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이 밀어줄게, 대신에 중국 때리자 라고 해서 바이든이 ESG 쪽으로 확 하는 거고, 그런 일환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거죠. 역사 티칭하는 거 자격증 있어? 그거 만료됐어요. 한국사 자격증. 아니 공매도 시작하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걱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뭔 소리야?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어쨌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그냥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공매도가 묶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글로벌 롱숏 펀드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해제가 되면 롱숏 펀드가 들어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죠. 네. 맞아요. 네. 이 말이에요. 이 맞아요. 말이에요. 네. 미안하다. 저는 롱숏 펀드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외국인 수급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거 좋아. 그러면은 막 공매도 시작한다고 공부 엄청 하는데 요새? 의외로 질문을 잘 파악해 보면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 맞아요. 종목도 잘 봐. 아니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보통은 공매도 그러면은 그냥 공포스럽다. 여기저기서 공매도 떠들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주발이처럼 오히려 생각해 보면은 돈은 일단 들어올 거고 꼭 매도만 하는 건 아니고 롱숏의 개념으로 시장이 좀 열리니까 오히려 순기능적인 것들을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겠지. 밸류에이션은 이제 같이 추정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TSMC나 뭐 인텔이나 비교 대상 그룹도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많지만 걔네들보다 싸다. 그러면 롱 잡는 거야.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이미 올라서 얘는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숏, 이게 롱숏. 같은 섹터 내서 한 그러면 개는 롱 숏할 잡고 때는 숏 잡고. 공매도를 좀 많이 해. 공매도는 주식이 없어도 일단 팔아놓고 주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으면 되니까. 많이 들어오니까 따라가면은 맞아요. 헤지 펀드들이 보통 롱숏을 같이 이렇게 잡는 포지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 그 바이든 관련주 중에서 5G가 요즘에 잠잠하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인프라 많더라고요. 투자 이것 때문에. 요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를 좋게 봤던 이유가 그렇지. 5G는 두 개의 대역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 6가 있고 3.5GHz 대역이 있고 28GHz. 진정한 5G는 28. 밀리미터 웨이브라 그러는데 두 개를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5G 막 광범했던 사람들은 두 번 투자해야 되네? 서브 6 한 번 투자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또 따로 투자해야 되니까 좋게 봤는데, 이게 5G 기술을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가 다 쥐고 있어요. 특허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판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G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충 투자하고 6G로 빨리 퀀텀 점프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대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쪽 통신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거는 서브 6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인데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 안 한다는 데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밀리미터 웨이브는 그냥 일반용 상업용으로 안 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특수용으로 놔두겠다 그러고,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따라서 빨리 6G 쪽으로 가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 쪽에 있으니까 이쪽 보이네. 그래서 6G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가 되고 있어요. 원래 6G가 2030년 정도 이렇게 로드맵상으로 있었거든요. 이거를 한 2, 3년 땡기는 게 이제 미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5G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는 좀 대충 시들해진 거고, 원래 기대보다는 6G 쪽으로 좀 더 빨리 가는 그림입니다. 아니 뭐 너무 많아. 방대한 맞아요. 이게 미국의 의도도 있고 뭐 중국을 까야 되는 것도 있고, 패권의 다툼도 있고, 군사적인 문제도 크고, 또 고주파의 개념으로 가면은 아까 우리 한미반도체 같은 거 얘기했던 거는 이제 EMI 차폐는 전파간 간섭, 여기 얼마나 전파가 많이 떠다니겠어. 몸을 다 통과할 수도 있고 뭐 건강상에 어떨지도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아까 질문이 뭐였지? 5G 관련주들은 왜 시들하냐? 바이든 들어와서 수익성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산업인데, 우리나라의 5G 관련주라고 해봐야 뭐 기지국하고 이제 중계기하는 이런 쪽이 좀 많아. 그러면 얘네가 혼자 우리는 5G야 하겠는데 통신회사가
우리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 안 할 건데 이런 거지. 우리는 6G로 갈 건데 5G는 건너뛸 수는 없지만 6G로 가서 위에 올라가서 할 건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상징적인 사건이 그거였어요. 이게 손정희 회장이 프린트 넥스텔하고 T-모바일 그 합병하면서 그 조건이 미국 내 전 지역에다가 5G 밀리미터 웨이브 망을 까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치. 100조가 들은다. 맞아. 그런데 저궤도 위성하면 10조 하면 된대요. 맞아. 굳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까는 거는 그 인수를 포기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나 어떤 스탠다드가 정해지지 않는데 미리 이제 설레발을 좀 친 거지. 당장 5G, 6G, 뭐 IoT,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뭐 난리를 하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시장은 항상 막 꿈을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 실적은 안 나오고 그러면 5G 관련 주식이라고 했던 것들이 주가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좀 한참 시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또 저 얼마 전에 핸드폰 바꿨는데 5G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5G로 바꿨거든요. 그거는 맞아. 요금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지. 맞지 뭐 요금 더 내려고 하는 거. 그렇죠. 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분량이 더 나오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표정이 이제 풀린다. 미디어. 자 아까 막 썩었더라고. 네, 따라해 얼굴이. 따라해. 좋아요야? 이거?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설정, 댓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남겨주세요.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에 가치 투자 클럽, 네이버 스톡헌터? 카페 스톡헌터 네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